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노그리드에서 일을 하고 있는 김홍지은이라고 합니다. 앞선 시간에서 사실은 메가존의 이제 공성배 CAIO님께서 AI 시대에도 운영이 굉장히 결국은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좀 되게 공감하고 있고, 이노그리드는 기본적으로 그 클라우드에 관련된 운영 관리 솔루션을 사실은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양자 컴퓨팅, 퀀텀이 나오면서도 퀀텀에 대해서도 운영 관리에 대한 솔루션을 여기 추후에 이제 발표할 STT하고 같이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여기 주제가 사실은 AI 앤 클라우드 2026이라는 주제로 이제 이 세미나가 열리게 되는데, 갑자기 이제 양자가 나온 부분에 대한 부분에서 조금 의아해하실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발표할 내용이 이제 하이브리드 퀀텀에 대한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란 말은 A하고 양자가 서로 지금 보완 관계다, 서로가 필요한 영역들이 있다. 그러면서 결국은 더 결과를 가치화시킬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그 하이브리드라는 퀀텀이라는 부분이 조금씩 이제 더 가시화되고 상용화되고, 서로가 필요한 입장에서 AI가 사용되고, 또 AI가 못할 수 있는 부분들을 퀀텀, 양자가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뭐 시간이 제가 20분 내에 뭐 두 강사가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이게 빼고 하겠습니다. 이게 잘 안 보이고. 뭐 여기에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 보면 사실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모멘트가 많이 발생이 됐었죠. 인터넷, 뭐 아이폰, 클라우드, AI 모멘트. 그 다음에 이제 양자에 대한 부분으로 일단 모멘트가 형성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비근한 예로 클라우드가,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클라우드가 어느 순간에 이제 각광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그걸 이제 우리는 이제 모멘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클라우드가 각광을 받은 시점이 몇 년 안 됐어요, 사실은요. 그게 코로나 상태입니다. 코비드 상태에서 원격 학습이라던가, 여러분들 마스크 사시느라고 되게 고생하셨잖아요. 그리고 백신 예약하느라고. 그때 클라우드가 되게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나 사용자들이 클라우드가 이런 가치가 있구나, 그러면서 클라우드에 대한 기대감과 클라우드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이제 활성화된 부분이죠. 뭐 AI 모멘트도 사실은 몇 년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AI 모멘트가 실질적으로 전 국민, 뭐 전 세계가 놀랬던 거는 사실 알파고로 계기로 해서 AI가 지금까지 이렇게 급속도로 발전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여러분들이 저보다 이제 훨씬 더 이해를 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겠냐? 양자라는, 요즘 아직은 이제 상용화 단계고 가시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조금 어려운 길은 있지만, 양자도 어느 순간에 모멘tum이 나타나서 이 양자가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부분에서 사용자들이나 기업들이 찾게 될 부분이라는 거죠. 이게 국외나 국내에서도 양자 컴퓨팅을 갖고 작업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AI 양자의 뭐 차이라기보다는 뭐 잠깐 뭐 아실 수도 있지만 뭐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하고 양자의 근본적으로 일을 하는 수행의 대상이 조금 다를 뿐이라는 거죠. 뭐 AI는 뭐 지금까지 오전서부터 오후까지 들으셨기 때문에 AI야 뭐 더 많이 아시겠지만, 일단 뭐 그냥 요약해서 말한다면 AI는 과거 데이터를 학습을 시켜서 예측하고 추정하면서 어떤 결과를 만드는 게 AI의 큰 장점입니다. 근데 양자는 사실은 데이터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양자가 갖고 있는 양자 특성, 뭐 여러분들 뭐 중첩, 얽힘, 간섭 뭐 그런 얘기들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그 특성을 갖고 서로 상관관계 갖고 가장 근접한 결과를 산정할 수 있는 모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AI 양자는 차이가 있다. 그리고 양자를 얘기하면서 암호, RSI 암호를 수십 년이 걸릴 걸 뭐 며칠 만에 해결한다. 그거는 중첩이나 얽힘이나 간섭이라는 특성 때문에 병렬로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병렬 속도를 이용을 해서 양자 컴퓨팅이 그러한 파워를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부분에서 양자 컴퓨팅과 AI가 그렇게 좀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보완을 하면서
뭐 결국은 사용자한테 가치가 주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보안 관계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자 생태계도 사실은 지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AI도 사실은 비슷하게 이런 생태계가 만들어졌죠 이미. 뭐 제일 밑단에는 응용 솔루션 알고리즘, 우리 같은 이제 모델, AI 같은 모델 같은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거를 돌리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 소프트웨어나 개발 툴 플랫폼, 그리고 양자 하드웨어, QPU가 되겠죠. 지금은 이제 GPU나 CPU를 갖고 그 하드웨어 칩을 얘기를 하지만 퀀텀도 QPU라는 칩의 하드웨어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제공이 되고 있는 어떤 생태계가 형성이 되고 있고, 그게 이제 여러 가지 글로벌 빅테크라든가 국내에서도 이 하드웨어 칩에 대한 노력들을 개발하려고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서비스로 돌리기 위해서 어떤 클라우드 환경, 큐카스, 뭐 카스, 퀀텀 메이저 서비스라는 모델로 IBM, AWS, 구글 뭐 그런 형태에서 지금 이미 오픈이 돼 갖고 퀀텀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이제 이노그리드가 이제 얘기했고, 아까 이제 메가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옵스, 양자 컴퓨팅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영역도 하나의 어떤 생태계, 가치 사슬을 갖고 전체적으로 이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컴퓨팅 환경 위에도 밑에를 보시면 뭐 양자 보안이라는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양자 보안 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그 보안을 통해서 양자 통신과 네트워크에 대한 환경도 뭔가 이렇게 변화를 가고 있다. 그리고 양자 센서, 양자 센서를 통하면 민감도가 워낙 좋아서 보이지 않는 데이터도 찾아낸다. 뭐 그런 얘기도 뭐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면 그런 얘기들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인프라 환경에서 양자의 요소가 하이브리드 형태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양자가 모든 세상을 바꾸는 건 아닙니다. 지금에 있는 거랑 조합을 하면서 결국은 더 가치화를 만들 수 있는 부분으로 발전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도 양자가 AI 클라우드 데이인데도 양자 쪽을 설명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하이브리드로 가는 이유는 서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서로가 못하는 게 있고 잘하는 게 있기 때문에 서로가 이렇게 융합이 되면 결과가 좋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형태로 간다라는 거죠. 요즘 클라우드도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는 얘기도 이게 멋있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온프렘과 퍼블릭 클라우드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 서로 필요하기 때문에 하이브리드라는 게 필연적으로 생긴 겁니다. 더 잘하시겠죠, 저보다. 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브리드 양자, 퀀텀 갖고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 그리고 나머지 기술들이 더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은 AI GPU를 쓰던가 심지어 CPU를 써도 되는 거죠. CPU, GPU를 써서 그런 업무 영역에 대해서는 그쪽 기술이 활용하게끔 하고, 양자는 고유한 알고리즘과 좀 연산 능력이 되게 복잡한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양자 쪽으로 옮겨가는 그러한 하이브리드 형태의 모델이 지금은 구성이 되고 있고 형성이 되고 있고, 대부분의 글로벌 빅테크라든가 국내 기업들도 이런 모습으로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양자 센서, 기존 IoT 센서 뭐 똑같은 하이브리드 형태의 모습. 하이브리드는 서로가 필요해서 만난 거다. 양자도 마찬가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AI하고 양자 결합의 유스 케이스, 이 부분이 사실은 나와야 아까 서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양자 모멘트가 생길 것 같아요. 클라우드도 코로나 상태에서 백신이라든가 뭐 마스크 대란이라든가 뭐 원격 교육 수업이라는 콘텐츠가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가 떴듯이, 그리고 AI도 알파고라는 그 바둑 게임을 통해서 뭔가 콘텐츠가 있으니까 그 AI 모멘트가 해서 발전이 됐듯이 양자도 이러한 업무 영역, 금융보험 영역, 제약 바이오 영역, 이런 산업 영역에서 뭔가 특화된 모델, 사용자들이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콘텐츠가 나오게 된다 그러면 양자도 순식간에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여러 업체들이나 생태계들이 그러한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뭐 그런 부분에서 양자 유스 케이스가 지금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럼 하이브리드 기술적인 아키텍처에 대한 부분들은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뭐 보시면 뭐 예전에 CPU, GPU, QPU 거의 뭐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QPU가 하나가 더 들어가 있는 상태고 거기에 AI가 더 포함되어 있는 거고,
아까 메가전에서 말한 것처럼 옵스, 스케줄링, 최적화, 자원관리, 모니터링 그런 기능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요즘 GPU도 가격이 비싸고 전력량이 많이 드니까 요즘 GPU도 뭔가 타임 슬라이싱을 하든가 자원 공유를 하는 기술들이 지금 되게 각광을 받고 있고 뭔가 기술로서 이렇게 빨리 상용화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양자 클라우드도 양자 컴퓨팅도 결국은 그런 모습으로 갈 거라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아키텍처에 대한 부분들은 뭐 보시면 그렇게 뭐 특별한 구성의 모델이 아닙니다. 기존의 모습에 양자의 QPU와 QPU에 특성된 여러 가지 뭐 환경들만 조금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TT 큐레카는 뭐 제가 설명할 건 아닌데 잠깐 설명하고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 STT CTO님께서 발표를 하실 건데 STT는 국내 최초의 양자 컴퓨터 개발 업체입니다. 퀀텀 QDM이라고 퀀텀 디자인 매니팩처라고 국내에서 큐레카라는 양자 컴퓨터 클라우드 컴퓨팅을 국내 최초로 오픈을 한 업체고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양자 칩들이 붙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물론 자체적으로 큐레카라고 본인의 어떤 칩도 있지만 거기에 IBM 뭐 다른 아이온큐 뭐 그런 것들도 붙일 수 있는 그런 환경들까지 구성한 어떤 통합적인 어떤 퀀텀 플랫폼들을 만들고 있고 여기에 이제 이노그리드가 갖고 있는 양자 옵스 운영 관리 솔루션들과 같이 포함을 시키면서 지금 고투 마켓을 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뭐 자세하게 설명될 건 없고 마지막으로 퀀텀의 모멘트는 뭐 아직은 좀 가셔야 되고 상용화되는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분명히 올 것이다. 그 오는 상황에서 미리 선점하는 사람이 이 시장의 리더십을 갖고 국가의 경쟁력도 가져갈 수 있다. 국내의 어떤 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에서 열심히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